안녕하세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팩트와 고급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는 보금자리 황금나라 황금부동산 대표 이준상입니다. 오늘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 파크포레 아파트의 일반 분양 일정과 일반 분양 가격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반 분양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일반 분양 일정은 새롭게 구성된 그 조합 집행부에서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사업 진행에 대해서 개괄적인 안내 소식지를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 조합 소식지 내용과 추가로 조합 내부 사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곁들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해서 제일 정비사업의 최후의 보루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둔전주공 조합원들은 이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합원의 권리 변동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 평균 분양가 2,138만원, 아파트 평당 공사비 415만원, 일반 분양가 2,748만원, 시공사 공사비가 2조 한 8천억 정도, 정비사업비가 550억 정도, 이러한 기준을 해가지고 분담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에 의견이 없이 결의하여 2017년 7월 20일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2018년 1월 19일에 완료를 하였는데, 완료한 다음에 다시 건축관련법 개정과 조합원의 희망 평형이 변동이 심하여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여 서울시 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 심의를 거쳐 12,032세대라는 매매도급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을 하였는데, 이 설계 변경 후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관리처분 변경을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조합원 평균 분양가가 2,751만원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 더 증가가 됐고, 건축 공사비가 평당 493만원, 78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3,550만원으로 해서 한 800만원 정도 더 늘어난다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조 1,600억, 3,80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비사업비를 해가지고 5,800억이 증가가 된 1조 1,300억으로 집중이 되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9년 12월 7일에 관리처분 변경 계획을 통과시켜서 이주를 하였 이후에 일반 분양가를 3,550 기준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공사의 횡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당초보다 엄청나게 모든 게 인상이 됐죠. 거기에 곁들여서 일반 분양가를 3,550으로 할 수 있으니 동의를 해달라고 한 관리처분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일반 분양가가 허그로부터 3,550을 받아야 되는데 2,978만원으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이 2,700으로 2,978만원으로 분양하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이 평균 1억 2천씩 늘어나니 이 가격으로는 분양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일반 분양을 연기를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는 결과가 이제 접할 수가 있겠지요. 허그는 일반 분양 보증기관으로서 서울의 똑똑한 메이저급 위치에 메이저급 시공사가 공사하는데 미분양이 될까요? 미분양 걱정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서 보증기관의 위험부담이라는 허울을 씌워 분양 가격 심사 기관으로 엉뚱하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려고 변질된 편법을 사용하다가 실책이 이제 확인된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조합원들이 원하는 3,550에 분양을 하였다면 부동산 시장의 형태가 다르게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분양가를 3,550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3,500을 못 받으니 조합원들은 권리 변동 내용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 사항에 대해서 내부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공사의 기만 행위가 조금씩 나타난 겁니다. 먼저 2019년 12월 7일 날 변경관리처분 총회를 할 당시에 허그로부터 3,550을 못 받겠다고 벌써 인지하고 있었다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 기만을 한 거네. 3,550 못 받는 거 알면서 이렇게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3,800억이라는
공사비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는 조합에서 확인 나누고 해가지고 절감은 되겠지만은 시공사는 3,800억이라는 돈을 벌써 챙긴 거예요. 근데 3,550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해놓고 3,500은 못 받으면서 시공사는 3,800을 챙겼습니다. 또 한 가지, 둔천주공은 최고 층수가 35층이에요. 그때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 절차를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검증 절차에 제출한 시공사의 자료가 평당 493만 5천원짜리 내역서가 아닌 평당 534만 6천원짜리,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534만 6천원짜리 공사 내역서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해서 검증해 주십사 제출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검증 방법일까요? 아니 493만원짜리 공사를 줘야지 검증을 하지, 많은지 적은지. 근데 그걸 아닌 이상한 공사비.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서울시에는 35층이 최고층이에요, 아파트가. 근데 그 세부 내역서에 보면 일부 동의 층수가 45층으로 명시가 되어 물량이 산출됐습니다. 오호, 이거 10층을 더 뻥쳤네. 이거 검증이 제대로 된 걸까요? 그러니 공사비가 534만 6천원짜리가 됐겠죠. 거기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지하 땅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 물량이 190만 입방미터를 과설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양을 제대로 모르죠? 이 양이 어떤 정도의 양이냐면은 서울역 앞에 있는 옛날에 대우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약 4.8개 정도에 된 양을 땅을 더 파낸다고 해가지고서 물량을 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1900억 정도 더 과다 금액 계산이 된 겁니다. 이러한 시공사의 기만 행위가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 이 조합원들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러니 조합집행부 이거 갈아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합집행부를 갈기 위해서 시작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공사 위선 행위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건설사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혜택이 진정 조합원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사실. 시공권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는 돌변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갑은 조합원이 아니라 시공사입니다. 그 내용으로 앞으로 계속 밝혀질 겁니다. 자, 또한 이주비 대출, 이러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당초에는 이주비 대출 이자를 계산한 게 2,300억 정도 됐는데 관리소금 변경에는 4,300억 원을 해가지고 1,90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주비 상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시공사 선정할 때는 조합원들한테 무이자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관리처분에는 그렇게 무이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이자는 아니지만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조합원들에 부과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로 원가로 감안을 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관리처분 변경할 때 싹 바꿔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후불제로 나중에 입주할 때 내세요 하고 이제 바꿔버립니다. 이 4,300억 원. 그러니 많게는 조합 계산상 7,77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자를. 이거를 입주할 때 내세요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돌변을 합니다. 사업비 대출이자도 361억 원에서 455억 원으로, 물론 기간이 이제 늘어났죠. 늘어났지만 이러한 행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세부 내역도 모르고 빨리 가면 된다. 평당 3,550이면 된다. 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여기에 이주비 사업비 대출 방식이 조합 시공사 보증으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이자가 거의 뭐 3% 후반대의 이자를 납부하고 초기에는 거의 4%대였습니다. 4% 초반대까지. 근데 그 이자가 비싸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시공사의 또 횡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조합 지평부가 바뀐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 시공사 보증 없습니다. 자, 앞으로 사업비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은행은 시공사 보증이 있어야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 난관에 또 부딪혔죠. 그래서 신집행부는 허그 보증으로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허그 보증으로 바꾸면 이자도 싸지고 사업비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 시공사 행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이 당초 이 확정 지분제로 해가지고 시공권 확보했을 때에 시공사가 제시했습니다. 확정 지분제로 어느 정도까지 아파트를 주고 나머지는 다 시공사가 책임지겠다 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변동에는 약간 더 비트입니다. 조합원들한테 그 손실 부분을 또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 변동 지분제와 도급제로 해가지고 가미를 시켜서 바꿔놨습니다. 계약서를. 이건 지분제도 아니고 도급제도 아니고 짬뽕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입맛대로 돈을 가져가려고. 근데 허그에서는 이 변동 지분제로 인정을 못하겠다. 이익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가져가면 안 된다. 도급제로 바꿔라. 도급제로 바꿔줘야지만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현재 시공사하고 지금 도급제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가 되어야지만이 이렇게 돈도 빌려올 수 있습니다. 자, 잘 협의가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공사 진행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 투입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파크골의 아파트의 공사는 당초에 서류상으로 2019년 12월 3일 날 착공을 하겠습니다 해서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나온 상태인데 실제 착공은 2020년 2월 15일 날 했습니다. 착공 후 43개월간 지난 다음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사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건축 공사에 4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표준 공정률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착공 후 20개월이 지났어요. 2021년 9월 현재 그게 표준 공정률 표로 계산하게 되면 40.2%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에서 발표한 자료는 전체 평균 39.2%로 달성했다고 나옵니다. 요거는 철거부터 해가지고 전체 공정에 포함된 거죠. 철거를 제외한 순수 공사는 26.74%입니다. 43개월 동안 공사를 했는 기준으로 표준 공정률 표로 봤을 때는 40.2%가 돼야 되는데 26.74% 순수 공사비가 후반기에 공사비가 공사 공정률이 너무 많이 잡혀 있네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공사 투입비로 봤을 때 39.22%는 1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6.74%로 보게 되면 한 8,500억 정도 공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한 4,500억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거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 있는 것일까? 일단 뭐 후반기에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2023년 8월에 입주할 수 있게끔 공사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정비 기반 시설 문제입니다.
공원, 도로, 문화복지센터, 공공도서관, 지하철 출입구 등 정비 기반 시설을 준공을 해서 입주에 맞춰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진행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구 집행부에서는 설계 계약만 해놓고 진행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계약된 업체가 어디 갔는지 잠수함 타버리고 연락도 두절이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번 신집행부가 그 업체를 모두 해약하고 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설계가 완료가 돼야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공사 설계하면서도 이 강동구청하고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또 문제는 또 문화복지센터가 또 문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시설 내부 공사의 범위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서로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부 체납에 되는 그 시설이 운영시설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시설까지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줄다리기죠. 물론 돈이 기입되는 겁니다. 잘 협의가 돼야 될 텐데 잘 협의할 겁니다. 자, 다음은 조합원 분양 평형 변경이 좀 예상이 됩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큰 면적을 소유한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2채를 분양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은퇴 장년층에서 거주와 임대를 위해서 2채를 받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이 사람들을 투기자로 몰아가지고 철퇴를 가하죠.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려는 노년층의 장밋빛 계획이 흑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임대 수익 매달 받는 게 꽃감 빼먹는 결과로 타의적으로 그냥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득이 2채를 포기하고 1채를 받아 이 손실을 만회를 하려는 기회를 부여받으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검토하고 있고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22평, 14평, 1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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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평 이렇게 세 가지로 받았는데 179명, 358세대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동호수 지정을 39세대가 했어요. 그러면 이 39명을 뺀 140명 정도가 아마 2채를 포기하고 1채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140세대가 더 일반 분양이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문제점이 이 보류지라는 거 있죠. 이 보류지 세대를 정비 용역 업체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법적으로 29세대까지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은 3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관에서 분양에 대해서 통제를 받아요. 근데 30세대 미만 29세대까지는 통제를 안 받아요. 법적으로 29세대까지 가능한데 19세대만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 또 오류가 또 발생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신집행부는 34평 열세대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세대가 준 한 4,900세대 정도가 분양이 되지 않을까. 물론 34평, 25평이 줄고 22평, 18평, 14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4,900세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업그레이드 시공 및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집행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시공사의 장난은 무지막지합니다.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아파트 층고가 당초에는 3m였어요. 근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그걸 2.9m로 줄였습니다. 35층 기준으로 하게 되면 3.5m가 줄어요. 이 3.5m만큼 공구리와 철근이 절약이 되죠. 원가 절감이에요. 시공사 잘 머리 돌리죠. 그럼 층고가 10cm 낮아졌으니 그만큼 조금 답답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지금 봤습니다. 헬리오시티나 고독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라인, 그러니까는 두 세대가 한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둔촌주공은 16층 이상 한 라인, 그러니까 두 세대가 엘리베이터 두 대를 이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어떻게 조합을 현혹을 하였는지 이 엘리베이터 사양을 기계실 없는 MRL 타입을 시공하겠다고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MRL 타입이 어떤 거냐면요, 요즘 신축 빌라 많이 짓죠. 한 7층 이하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예요. 기계실이 없는 거. 속도가 많이 늦죠. 그거를 35층짜리 아파트에다가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늦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심집행부는 MR 타입, 기계실이 있는 MR 타입으로 변경하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쓰레기 이송 시스템 유지관리 측면으로 검토해가지고 고집행부는 중간에 고장나면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미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5구형 이송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설치한다고 합니다. 통합간접센터. 여기는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건설을 하고 있는데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미설치되어 있는 설계예요. 이거를 통합간접센터에서 설치해가지고 4개 단지 전체 총괄할 수 있게끔 한답니다.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잘 아시죠? 아파트 내부 거실에 지하 주차장으로 우리 차가 들어오면 몇 호 차 들어왔습니다. 이거 알려주죠? 근데 여기도 역시 컨소시엄으로 개별적으로 다 시공 제품이 틀려요. 그러니 통합이 안 돼요. 회사별로 시공하다 보니 분리형으로. 요즘에 또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거실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내 층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형은. 근데 통합 연동형으로 바꿔서 시공한다고 합니다. 전기 충전. 요즘 앞으로 많이 사용하겠죠? 이 역시 1300세대 정도 충전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공사들이 장난을 많이 쳐놨어요. 원가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시공을 덜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부 사정이 산재되어 있어요. 둔촌주공은 이러한 거를 잘 협의해서 끝내지만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에서 공지한 예정된 일정으로 하죠. 10월 달에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개선안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의 택지비에 대해서 현실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건축 가성비 항목이 각 지자체별로 반영이 되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일화를 시키겠대요. 그러면 통일화될 때 이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이 분양가를 올리려고 하는 정책을 필까요? 내리려고 하는 정책을 필까요?
야, 항목을 통일화시켜. 그러면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일까요? 올라가는 거? 야, 저는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발표가 되면은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업무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업무가 착수를 해서 관련된 용역회사도 계약을 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래서 11월 달에 분양가 심의하기 사전 절차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야 돼요. 택지비 감정평가를. 그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게 되면은 강동구청에서 평가사 1개사, 서울시청에서 평가사 1개사를 선정을 해서 조합에서 그 평가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은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지받은 거를 다시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정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검증을 해요. 1개월 이내에 그 검증 결과를 재감정할 거냐? 감정 잘했으니 이걸로 반영을 하세요 라고 강동구청에 통보할 거냐? 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까지 2개 단지만 검증 결과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해당 구청에 통보하고 나머지 다 재검증합니다. 그러면 이 재검증 또 다시 합니다. 이 감정평가 회사에서. 그래서 다시 재검증한 결과 다시 검증 의뢰를 해서 그 해당 관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수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조합에서 또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수용을 한다면 분양가 산정 심사 자료를 준비를 해요. 택지비 가산비 항목, 기본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항목, 그걸 작성을 해서 12월 달에 강동구청에 분양가 심사자를 접수를 하겠답니다. 자, 이 접수를 받으면은 강동구청에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강동구청 소속 분양가 심사위원을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1개월에 한 번밖에 개최가 안 돼요. 조합에서는 사전에 심사위원들을 설명을 할 것이고 12월 말에 심사 결과를 받아보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12월 말에 심사 결과가 보류, 재심사라는 결과가 나면은 한 달 이내에 그게 끝날는지는 모르겠고요. 자, 잘 돼가지고 받았어, 심사 결과를. 그럼 받은 후 그 심사 결과를 수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겠죠. 그럼 집행부에서 협의해가지고 자, 좋은 가격이다, 일반 분양 진행하자 라고 결론이 나면은 조합원들한테 이 가격으로 분양을 할지 안 할지 그 심의를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동의를 2월 달에 받겠다고 총회를 개최를 한답니다. 이 총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일반 분양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2월 달이랍니다. 조합에서 발표한 자료가. 그런데 이거는 택지비 감정 결과도 잘 받아야 될 것이고 가산비 항목에 대한 심사도 잘 받아야지만이 수용의 여부를 결정할 건데 만약에 잘못 받았다 하면은 다른 대안으로 2022년 6월 1일 날 공시지가가 또 변동이 됩니다. 작년 인상률에 11.9% 인상이 됐어요. 작년에.
그럼 2022년도 공시지가 또 인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또 다시 분양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죠. 그럼 하반기로 늦춰질 거예요. 자, 하반기로 늦춰진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표준 공정률에 의하면은 2022년 10월 달이 80%예요. 80%. 80% 공정이 달성이 되면 후분양이 후분양. 2022년 10월 달부터는 후분양이에요. 후분양. 이거는 후분양은 뭐냐면은 허그에서 보증서가 필요 없이 분양할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후분양을 할 건지 상반기에 할 건지 그 결론이 2월 달에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열거해 드린 이 문제로 다 잘 해결이 되면은 분양이 2월 달에 할 것이고, 만약에 분양이 가격을 잘못 받았다 하면은 이 2월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속사정을 모르고 무조건 2월에 한다고 이게 떠들고 있어요. 지금 또 매스컴에서. 자, 2월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반 분양가에 대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받을 수 있을지, 또 일반 분양가가 잘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그거는 2월 달에 판가름 나겠죠. 하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금자리 황금나라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꼭 여기 뭐 있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